거대한 암벽에 새겨진 비밀을 마주한 후 고차를 품은 산 중턱에서 서해바다의 매력에 취해볼 수 있습니다. 카트를 타고 달리며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굽이치는 트랙을 따라 아찔한 스릴을 즐길 수도 있는데요. 아늑한 정자에서 성벽 너머 절경을 맞닥뜨릴 수 있는 곳.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강화의 두 번째 여정을 시작합니다. 강화군의 서남쪽에 위치한 성모도의 낙가산 중턱에는 오래된 사찰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많이 오가는 곳은 법당 옆으로 난 418개의 계단인데요. 오르다 보면 숨이 턱턱 막히지만 그 모든 수고를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이 거대한 암벽 때문입니다. 마치 지붕처럼 돌출되어 있는 눈썹 바위 아래에 선으로 새겨져 있는 보문사 마의 석불좌상. 9m가 넘는 높이의 이 불상은 100년에 달하는 세월 동안 군데군데 섬이 떠 있는 평화로운 서해를 바라보며 한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하늘과 바다의 경계가 사라진 이곳에서 사람들은 많은 고민들을 털어놓고 소원을 이루기 위해 기도를 올립니다.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안해지는 듯한데요. 마음이 일단은 탁 트이고요. 뭐 도심에서는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오면은 일단은 한 폭의 그림 같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좋고 편안하고. 바닷가도 있고 또 산 중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산중이 어우러져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강화는 그런 점이 너무 다른 데보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푸른 산세에 살포시 안겨있는 고찰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끝없이 펼쳐진 망망대해가 세상의 시름까지 모두 씻어내주는 곳. 이제는 육지와 연결돼 접근은 쉬워졌지만 예전의 소박한 정취를 아직 품고 있어 그 어느 곳보다 정겨운 섬입니다. 길상산에서는 낙가산과는 좀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산 중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험을 즐기기 위해 케이블카에 오르는 사람들. 무섭진 않아요. 그냥 기대돼. 창밖으로 펼쳐지는 그림 같은 풍경도 기분을 들뜨게 하는데 한몫 단단히 합니다. 내리자마자 시원한 바람이 맞아주니 발걸음마저 가벼워지는 느낌. 해발 200m 높이 숲이 우거진 곳에 긴 트랙이 굽이치고 있는 곳. 이곳은 바로 루지 체험장입니다. 트랙 2개의 길을 합하면 3.6km나 돼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아찔한데요. 루지는 원래 썰매를 타고 겨루는 스포츠로 동계올림픽 정식 종목입니다. 이곳에서는 눈 대신 맨 땅 위에서 바퀴가 달린 카트를 타고 달리며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 있는데요. 타기 전부터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기 시작합니다. 취향대로 색을 골라 카트에 오르면 드디어 준비 완료. 또 많이 떨려요. 자전거도 잘 못 타서 완만해 보였는데 막상 오니까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조심스럽게 출발해 봅니다. 막상 달리기 시작하니 절로 흥이 돋는데요. 커브 구간에선 직접 방향을 조종해야 하니 재미가 2배. 무동력이지만 내리막길에선 중력이 더해져 제법 속도가 붙습니다. 시원한 바람에 더위는 어느새 저만치 물러가고 달릴수록 익숙해져 주변 경치를 감상하는 여유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러다가도 아찔한 급경사가 나타나니 방심은 금물. 짜릿한 속도감에 심장이 쫄깃해지는 기분까지 느낄 수 있는데요. 특히 360도로 회전하는 구간에선 저절로 비명이 쏟아집니다. 다음 피니시 구간입니다. 속도 줄여주세요. 마지막까지 짜릿했던 질주의 흥분이 가시질 않는데요. 바람에다가 달리는 속도감까지 하니까 훨씬 여름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짜릿하고 이게 또 코너 갈 때 자동차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스릴감이 확 몸에 와닿고 느껴져요. 트리보다 풍경을 더 즐기고 싶다면 완만한 코스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즐기든 신나게 달리다 보면 일상의 스트레스가 모두 날아가 버리는데요. 바람을 가르는 전율에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곳입니다. 그럼 이번엔 강화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향토 음식을 즐기러 가볼까요? 재료만 봐서는 크게 특별할 게 없어 보이지만 두툼한 돼지갈비와 짭짤한 새우젓이 만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젖국갈비인데요. 돼지갈비를 중심으로 두부와 버섯, 감자 수제비, 호박까지 준비한 재료를 모두 넣고 다시마를 우려낸 물을 넉넉히 부어줍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으로 끓여내는 젖국갈비. 국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강화의 특산물인 새우젓을 넣어 감칠맛을 더해주는데요. 여기에 매콤한 청양고추까지 송송 썰어 넣고 5분 정도 더 끓여주면 어느새 짭짤한 바다향이 코끝을 사로잡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나리와 팽이버섯, 빨간 고추를 고명으로 얹어내면 드디어 젖국갈비 완성! 맑은 국물에 칼칼함이 더해져 담백하고 시원한 맛이 일품입니다. 강화에서 옛날부터 이게 옛날에 내려왔던 음식이잖아요. 근데 옛날에 강화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새우젓이 맛있고. 강화도 말고 다른 데서 먹을 수 있나요? 글쎄 다른 데선 먹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랬는데 누가 해 먹어봐도 강화 맛이 안 난다네. 갖은 뜨끈한 돌솥밥까지 어우러지면 그야말로 금상첨화. 통통한 굴에 은은한 풍미가 스며들어 고소한 밥에 양념장을 얹어 쓱쓱 비비면 이 또한 별미입니다. 고려시대 강화도로 천도한 왕에게 진상해온 젖국갈비. 그 시절 왕이 즐겼던 것처럼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고 갈비를 뜯어봅니다. 무려 1000년간 대물림되어 온 진한 강화의 맛. 짭짤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돼지갈비의 부드러운 육질에 스며들어 독특한 맛을 자랑하는데요. 한 번쯤은 먹어봐야 될 음식. 특히 우리 나이에 있는 사람들은 향수를 불러오지 않을까 싶은데 옛날 생각이 많이 나는 음식. 갈비 제가 맛을 막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하고 맛있네요. 친숙한 국밥의 맛에 강화 새우젓의 깊은 바다 맛이 더해져 특별한 감칠맛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월굴리의 끝자락, 해안을 따라 이어진 성곽이 지키는 이곳은 월곶 돈대입니다. 적의 움직임을 살피고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군사시설인 돈대는 강화에만 50개가 넘게 있는데요. 푸른 초원이 펼쳐진 고제 정상에는 정자 하나가 자리에 운치를 더해줍니다. 나무 지붕이 아늑하게 품어주는 정자 연미정은 고려시대의 사대부들이 공부를 하고 풍류를 즐겼던 곳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강화의 수려한 풍광을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는 명당입니다. 저기가 북한땅이야.
성곽 너머로 펼쳐진 서해 끝자락 너머 아득하게 보이는 곳은 바로 북한 땅 황해북도 개풍군인데요. 가다울 수 없어 더욱더 아련한 마음입니다. 밑에서 봤을 땐 사실 좀 초라해 보였는데 위에 올라오니까 탁 트여서 너무 좋네요. 아 그래요. 저기는 북한 땅인 거 혹시? 네네, 저 예. 밑에 민통선 그 지역이더라고요. 예예. 아이들한테 그것도 설명도 해주고 예. 오히려 이렇게 실제로 그런 거를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그 분단이라는 거를 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품고 있는 사연 때문인지 성곽문 사이로 보이는 풍경들이 아름답지만 조금은 쓸쓸해 보이는데요. 아픔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또는 공부하는 곳, 또는 지금 현재는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되게 아름다운 곳 또는 바로 강 건너에 북한 주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함축돼 있지 않는가 합니다. 한강과 임진강 두 물줄기가 만나 서해로 흐르는 자리에서 강화와 북한 땅의 전경을 한눈에 품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곳입니다. 하늘이 어둑해지면서 썰물에 드러나는 갯벌위로 낙조가 붉게 물드는 곳. 장화리의 바다는 강화 여행을 마무리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등장할 만큼 찬란한 낙조를 뽐내는 이곳. 한가로운 서해 풍경과 대비되는 붉은 노을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어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입니다. 만이산에 올라 하늘의 기운을 품어보고 파도 소리를 동행 삼아 섬이 펼쳐진 서해 바다의 여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돌무덤의 신비로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고 굽이치는 트랙을 달리며 짜릿한 스릴을 맛볼 수도 있는 곳.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강화에서의 흥미진진한 여정이었습니다.